지금부터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주장이 담긴 녹취 파일에 대한 저희의 단독 취재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최상병 사건이 불거진 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종호 씨는 해병대 출신 변호사와 통화를 합니다. 이 통화에서 이 씨는 임 사단장의 사퇴를 자신이 말리고 있다면서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김지아 기자 보도로 이 녹취부터 들어보겠습니다. JTBC가 보도한 임성근 전 사단장의 골프 모임 의혹 카톡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종호 씨와 전 대통령 경호처 직원 출신 A 씨, 그리고 변호사 B 씨가 등장합니다. 변호사 B 씨는 지난해 최상병 사건 직후 임성근 전 사단장의 거취가 논란이 된 8월 9일 이 씨와 전화 통화를 합니다. 선배님. 그러고 보니까 일전에 해병대 가기로 한 거 있었잖아요. 그 사단장 난리 났대요. 임성근이? 네.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래서 그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전화 왔더라고. 이어 통상 대통령을 의미하는 VIP를 거론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군 인사에 개입하려고 했던 정황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원래 그거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포항에 가서 임성근이 만나기로 했는데 이건 문제가 되니까 사표 낸다 그래가지고 내가 못하게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문자를 보낸 걸 나한테 포딩을 했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왜 그러냐면 요번에 아마 내년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 그러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거취에 대한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에 대해 한 번 더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근데 원래 이게 지금 떠오르는 게 위에서 그럼 지켜주려고 했다는 건가요, VIP? 그렇지. 그런데 이 언론이 이제 하네. JTBC 김지아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에 입에서 나온 한 단어. 선배님, 그러고 보니까 일전에 해병대 가기로 한 거 있었잖아요. 그 사단장 난리 났대요. 임성근이?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래서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전화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이 씨가 VIP에게 얘기하겠다며 임성근 전 사단장의 사퇴를 말리고 있다는 겁니다. 통상 대통령을 의미하는 VIP. 하지만 이 씨는 대통령이 아닌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정치권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회개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언제부터 해병대 사령관을 VIP라고 불렀습니까? 차라리 천공이라고 둘러댔으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해병대 사령관에게 구명 로비를 한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통령실이 벌집 쑤신 듯 일제히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공직사회에서 VIP라고 부르는 건 대통령뿐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육군 장교로 근무를 3년을 했는데 군에서는 군 장성들을 상대로 장군님이라고 불러주거나 특히 사령관, 사단장보다 높은 사령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존칭이기 때문에 사령관님으로 불리기를 원하지 VIP로 불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엉뚱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씨는 군 인사에 개입하려 한 정황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원래 그거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그래서 이제 포항에 가서 임성근이 만나기로 했는데 이건 문제가 되니까 이 사표 낸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못하게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문자를 보낸 걸 나한테 포딩을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왜 그러냐면 요번에 아마 내년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 삼성 장군이 사령관에게 사성 장군 인사를 말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고 사실상 장성 인사권을 가진 군 통수권자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는 게 야권의 입장입니다. 사성 장군 같으면 당연히 대통령이 결심할 사항인데 아무나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본인이 얘기하는 VIP가 사령관이었다고 한다면 사령관이 지금 삼성 장군 아닙니까? 삼성 장군한테 누구를 사성 장군 만들기 부탁을 한다는 것인지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국민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VIP가 V1인지 V2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VIP 언급 녹취에 전혀 관련이 없다며 허위 사실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혀도 국민은 떳떳하면
특검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VIP는 김계환이라고 이제 도이치모터스 공범인 이종호 씨가 이야기를 했었다가 네. 말 바꾸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우리는 해병대니까 내가 말한 그 당시 구명할 때 VIP는 김계환을 가리킨 거다라고 해병대 최고니까. 네, 얘기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이후에 이제 제보자가 먼저 예. 그 용어를 써보여서 나도 그렇게 했던 거고 그리고 VIP는 사실 김 여사를 뜻한 것이다. 내가 그 말을 했던 건 허풍이었고 과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바꿨어요. 진술을 약간 바꿨습니다. 이거는 실제 로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네. 내가 그냥 좀 있어 보이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 아, 내가 블러핑한 거다. 네, 뻥카 라고 쳤다.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만약에 그랬으면 그나마 진짜 그랬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맨 처음에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뒤에 이렇게 뻥카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그 신뢰도도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종호 씨는 지금 이제 이종호 씨가 구명 로비의 핵심 인물이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분이 말을 이렇게 바꾼 이유는 네. 이미 공개된 녹취록, 녹음 파일 말고도 정말 수많은 파일이 있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VIP는 김계환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나중에 다른 녹취록에서 VIP가 김건희 여사이다라는 게 입증이 돼버리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이분 어제 다른 여러 인터뷰에서 했던 말 중에 네. 좀 재밌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뭐죠? 김건희 여사 결혼 뒤에는 연락한 적 없어. 네, 이런 그렇게 표현이 말했었죠. 있거든요. 근데 보통 네. 우리가 누구에게 결혼 뒤에는 연락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네. 결혼 전에는 굉장히 연락이 많았고 네.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네. 걸 암시하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전 남친인 거 아닐까요? 아니요, 그런 결혼 정도까지는 아니고. 기자. 아니,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얘기한다면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아, 우리는 살아야죠. 네, 죄송합니다. 이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에 연루가 돼 있고 예. 그 연루된 계좌를 이종호 씨가 관리를 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둘은 금전적인 관계든 뭐든 자주 연락을 하는 사이였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런데 결혼 뒤에는 연락한 적 없다? 네. 저는 연락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얘기하는 네. VIP 예. 그리고 수시로 각종 여러 가지에 개입하는 국정을 논의하는 데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직접 얘기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 예. 이종호 씨가 수시로 전화를 하거나 예. 연락을 한 사람이 김건희 씨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김 여사는 네. 진중권 씨한테도 전화를 해서 57분간 통화를 하고 네. 아. 그리고 후보 대선 전에는 또 다른 기자에게 전화해서 몇 시간씩 통화하고 녹취도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종호 씨와도 수시로 전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상의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봅니다. 너무 이렇게 네. 추측성 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얘기를 네. 너무 많이 하시는데 아니 결혼 후에는 뭐 연락한 적이 없다라는 말이 꼭 결혼 전에는 굉장히 많이 연락했다 이런 뜻을 꼭 내포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그 검사 출신 김웅 전 의원이 네, 네. 어제 뭐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분은 형사 사건 주로 담당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온갖 종류의 사기꾼 수사를 굉장히 많이 해보신 분이에요. 이 이종호 씨는 그 전형적인 그런 이 사기꾼의 화법을 갖고 있다. 수법이라서 네. 그 사람 말에 그렇게 크게 무게를 의미를 두지 말자. 두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걸리는 대목이 네. 이분이 그냥 사기만 친 거는 아니고 김건희 여사의 그 도이치 그 주가 조작에. 그러니까 주식 관리 네. 계좌 관리를 했던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의심을 갖게 하는 그 대목이 이제 우리 입장에는 걸리는 거죠. 그냥 사기꾼이었다라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가 네. 조금 걸리는 대목이다. 네. 근데 그거는 허세인 것만은 분명해 요건 지금 이제 보인다라고 허세로 얘기를 이제 전체적으로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거를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아, 전형적인 사기꾼들이 내가 뭐 하는 구명 행태다. 로비 하고 뭐 뭐 그래서 그랬다고 보기에는 쓰리스타 만들고 이런 거는 이제 허풍이다. 허풍으로 봐야 되지 않냐고 김웅 전 의원이 책임을 슬쩍 좀 피해갑니다, 미루시네요. 지금 장관님.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그분이 도이치 그 주가 조작에. 그러니까 주식 계좌 관리를 했었던 그런 관계가 있다는 그 대목은 좀 걸리는 대목이다. 네.
근데 신뢰할 수가 없는 게 일단은 이종호 씨가 말이 계속 바뀌잖아요. 네. 계속 바뀌는데 일관성 있는 허풍이면 아, 저 사람은 그냥 과대망상이 있는 사람이야라고 생각을 할 텐데 부의가 김규환 사령관이었다 그랬다가 또 아닌 거로 부인을 하고 이런 것들이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살아있는 권력의 상당히 큰 파장의 그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 또 깨갱했다가 네. 또 이런 입장들이 있고 그러다가 또 이 사건들이 이제 진술조사에서 일관성이 없으면 본인이 엄청 또 유죄 판결에서의 큰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빠지고 싶고 이런 부분이어서 이 사람의 이야기에서 네. 정말 조금 더 많은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그 연결고리를 찾아 나가야 된다.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와 그다음에 임 사령관의 그 네. 관계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대통령 경로까지 연결됐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최상병의 그런 죽음들이 딜레이 됐는가.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상황들이 사실 예.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뭐 왜 그렇게 임성근 사단장을 뭘 보호하려고 했을까 이해가 안 되는데 약간 지금 이종호 씨의 말들로 굳이 이제 저 그 빈틈을 메꿔보자면 빈틈은 잘 메꿔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래 이랬나 보다라고 이제 충분히 설득될 가능성은 좀 높은 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우리 수사 드라마 보면 이렇게 네. 그림 나오잖아요. 네, 사람들의 퍼즐이 지금 관계 약간 막. 하나가 더 네. 맞춰진 거 거기에 이제 연결고리가 하나 그 있는 것만은 이제 네. 사실인 그래서 거죠. 만약에 이 얘기가 불식이 되려면 다른 요인들, 다른 요소들로 그 연결고리를 채워주면 사람들이 듣고 아 저게 맞았구나 이렇게 이제 바꿀 텐데 아직까지는 이종호 말고는 별로 거기를 채울 만한 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JTBC가 계속 단독하고 있잖아요. 아 JTBC 그러면서. 칭찬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칭찬 한번 좀 부탁드려요. JTBC가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네, 제 동기들입니다. 저번에 태블릿 PC로 인해 갖고 또 그렇게 하시더니 네. 지금 JTBC가 대단한 아유, 지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끌고 오면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 탄핵이나 아니면 이 특검을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국방의 뭔가 그 인사권 한도 로비를 네. 했다는 거고 또 일부에서 지금 한겨레에서도 보도됐는데 경찰 인사까지도 로비가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을 네네네. 통해서 뭔가 그 실세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끈이 분명히 있었구나. 네. 그게 얼마나 작동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분명히 그 조각을 그렇게 상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정권이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불리하게 갈 수밖에 없다. 이번 의혹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범 이종호 씨와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을 수사 중인 검찰 역시 김 여사를 상대로 한 서면 조사에서 이 씨와의 관계를 물은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연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재판부는 이종호 씨가 대표였던 블랙펄 인베스트를 컨트롤타워로 지목했습니다. 회사 임원이자 이 씨의 처남인 민모 씨는 김건희 여사 명의의 주식 매매가 정리된 엑셀 파일도 갖고 있었습니다. 검찰도 이 씨와 김 여사의 관계를 주목했습니다. 1차 서면 조사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지난해 여름 김 여사에게 2차 서면 질의서를 보내며 이 부분도 다시 물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와의 관계와 함께 주식 매수 경위를 질문한 겁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2차 서면 질의서에 제대로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주가 조작 사건 재판에서 김 여사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지만 김 여사의 연락처도 모르고 연락할 사이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통해 알기 전 서모 씨를 통해 김 여사를 소개받았다고도 했는데 서 씨가 누군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김 여사의 계좌와 운용을 비롯한 주가 조작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네, 이 사건 취재하고 있는 김지아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 사건 제보한 공익신고자가 이 사성 장군, 이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익신고자에 따르면 평소 이종호 씨와 대통령 경호처 출신인 송모 씨의 모임에서 해병대에서도 사성 장군이 나와야 한다. 그건 임성근 전 사단장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병대는 아니지만 실제로 올해 삼성이던 합참 차장 자리가 사성 장군이 됐습니다. 신고자는 이걸 보면서 이들이 나눴던 이야기가 실체가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사적인 대화도 많이 나눈 사이였던 만큼 공익신고를 하기까지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신고를 하게 된 계기 중 하나였던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공익신고자가 실제로 구명 로비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의심을 하게 된 게 저희가 확보한 이 녹취 파일 때문만은 아니라고요. 네, 확보한 녹취 파일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거 말고도 이종호 씨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 평소에 해왔던 말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씨는 지금도 김건희 여사와 연락이 되는 것처럼 말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이 씨가 다른 사람들을 언급할 때는 인맥을 마치 과시하듯이 말을 했는데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말할 땐 여사의 수행원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말을 했다고 하고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부탁하려면 누구누구에게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실명을 말하면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또 김 여사를 어릴 때부터 알았는데 어느새 영부인이 됐다. 이런 식의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종호 씨는 지금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이 씨는 JTBC 취재진에 자신이 김건희 여사를 아는 것은 맞다.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 사건 때 알게 됐다는 기존에 알려진 것과 맥락이 같은 얘기입니다. 네, 관련 내용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는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네,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공익신고자는 저희가 보도한 녹취 파일을 비롯해 관련 정황이 담긴 증거들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공수처에선 해당 내용을 검토한 후 이 씨를 포함한 사건의 핵심 인물들에 대해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주아 기자와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